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33번부터 문제풀이를 할 텐데, 선생님도 유튜브는 처음인지라 매일 문제를 풀고는 있지만 이걸 편집하고 올리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고 업로드하는 시간이 지금 일정하지 않고 있어서 너무 미안한데, 그래도 선생님이 매일 풀고 있고 매일 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여러분도 그냥 꾸준히 풀면 된다. 모르는 문제 있으면 찾아와서 봐도 된다. 언젠가는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미 33번부터 문장 끝까지 요거 다 이미 푼 상태에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중요한 부분들, 문장들, 선생님이 문제 풀었을 때 주요하다고 생각했던, 체크했던 부분들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3점짜리인데 지금 처음에 보면은 누가 등장하느냐? 사이언티스트하고 아티스트 두 사람이 등장을 해.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읽다 보면 나오는 걸 알았을 텐데, 선생님은 다행히 색깔 펜으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서 이게 좀 비교가 쉬웠지만, 연필로 푸는 친구들은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자, 일단은 the scientific thinker들은 뭐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can be stripped of subjectivity. be stripped of 하면 무엇을 벗기다, 없애다 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scientific thinker들은 뭐를 없애야 한다? subjectivity, 주관성이란 뜻이죠. 주관성을 없애야 되는 게 scientific thinker들이 하는 거야. 즉 주관성이 없다라는 건 객관성을 추구한다는 거지. 자, 그 밑에 한 줄 더 추가 설명으로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will never, does never change. 절대로 뭐 하지 않는 거다? 바뀌지 않는 거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를 찾는 거? 주관성을 배제한 객관적이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아내는 게 과학자들의 역할이다. 자, 근데 밑에 보면 이제 on the other hand 하면서 아티스트의 생각이 등장해요. 이 아티스트란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여기 marriage가 나왔다고 해서 진짜 막 결혼을 시킨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산으로 해석이 갔을 거야. 자, 이 marriage라는 의미는 두 개를 결합하다라는 의미로 써야 됐는데 뭐와 뭐를 결합시키는 거였냐면 her own subjectivity, 자기 자신의 주관성과 that of a reader, 그녀의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성을 marriage, 결합하는 것. 이게 아티스트들이 하는 일이래. 즉 아티스트들은 내가 가진 생각이 내가 읽는, 내 작품을 보는, 내 작품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게끔 합쳐지게끔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과학자들이 의문을 던져. 와, 도대체 아티스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이탈릭체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탈릭체는 누구의 특성인 거야? 아티스트의 특징인 거야. 그래서 아티스트들의 특징은 pop into someone else's head exactly. 누군가의 머리에 팝하면 떠오르다라는 뜻이죠. 누군가의 머릿속에 내가 가진 생각을 똑같이 정확하게 떠올리게끔 하는 것이 아티스트들의 특징인데, 와,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위에 사이언티픽 띵커들이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요 특징은 아티스트들의 특징인 거죠. 자, 그래놓고 다시 아티스트들이 주어로 등장하는데 아티스트들은 정반대를 한대. 근데 과학자의 뭐를 정반대로 하냐면 이건 그럼 과학자의 특징이야. 즉 관찰자가 dependent, 독립적인. 그러니까 관찰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독립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 이것과 정반대를 하는 것이 아티스트다라는 얘기거든. 그 말은 과학자들은 누가 보더라도 결과값이 같아. 근데 사이언티스트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아티스트들은 depend upon observer. 누구에게 의존해요? 관찰자들에게 의존해. 그래서 관찰자가 보는 것이 나의 생각과 일치하게끔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밑에 있는 요 빈칸은 두 관점들 중에 누구의 관점을 찾는 거예요? 여전히 주어가 she, 즉 아티스트니까 아티스트의 관점은 어떤 것이냐라고 물은 거야. 그래서 2번에 객관성을 추구한다 아니고 3번에 요 두 사람이 harmonize,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아니고
독자들은 remain distant from the art. 아트로부터 거리를 두면 안 되지. 아트와 함께 marriage가 돼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she is disengaged from her own subjectivity. 자신의 주관성으로부터 연루가 되면 안 된다. 아니지. 자신의 주관성과 플러스 독자의 주관성이 합쳐져야 한다고 했으니까 아니다. 즉 답은 1번. Human being must participate. 사람이 반드시 참여하고 관여해야 하는 것이 누구의 입장이다? 아티스트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고 문제를 푸셨으면 정답으로 잘 골라낼 수 있었겠습니다. 자, 33번. 이제 산 넘어 산이죠. 3점짜리 해결했는데 사실 34번 문제가 가장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빈칸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할 수 있어.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줄,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distinction 하면 구별이란 뜻이죠. 우리 흔히 전통적인 철학에서는 뭐와 뭐를 구별짓냐면 the sensual perception, 감각적인 인지와 rational knowledge, 이성적인 지식을 분리한대. 자, 그럼 앞으로 글도 뭔가 감각적인 부분들과 이성적인 부분들이 대조돼서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자, 선생님이 체크한 부분은 이 플라토 예시로부터 보면은 senses are subject to error and illusion. be subject to가 뭐뭐 하기 쉬운이라는 수거거든. 그럼 감각이라는 건 뭐 하기가 쉽다? 오류를 가져오기가 쉽다. 그리고 착각 또는 환상을 가져오기가 쉽다. 그러면 이 센스라는 건 좋은 거 나쁜 거? 그냥 좋다 나쁘다로 단순하게 시키자면 그닥 좋지 않은 거. 왜냐하면 오류와 일루션을 불러올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직 이성적인 디스코스, 말, 대화, 담화 이것들이 뭐 할 수 있다? 일루션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어디로 향해 갈 수 있냐면 진정한 지식을 얻는 데로 갈 수 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센슈얼한 것보다는 레셔널한 것이 중요하네. 자, 중간에 예시가 나와서 위에 밑줄 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쭉 되어져요. 자, 그리고 같은 내용이라 선생님은 체크하지 않았는데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오거든. 자, 요 접속사가 나왔길래 조금 주의해야 할 것 같아서 이제 주의 깊게 읽어봤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성이라는 것은 결론 짓는다. 뭐라고 결론 짓냐면 인지, 즉 감각적인 것이 misleading, 잘못 인도하는 것, 호도하는 것이라고 결론 짓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성은 결론적으로 중요하고 perception은 잘못된다라는 게 이제 결론, 우리 본문의 결론이에요. 자, 여기까지 읽고 이제 답을 보면은 아마 1, 2, 4번을 지웠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following sensual experience, 뭔가 감각적인 경험을 따르자, 이거는 지웠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에 idea of perfect representation, 완벽한 뭔가 표현으로부터 벗어나자, 이거는 글의 주제와 정 맞지 않는 부분이고, 4번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가 중요하다, 뭐보다? 리스닝보다. 그래서 리스닝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거니까 이 부분은 틀려. 자, 3번과 5번을 놓고 선생님도 고민을 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한 번만 더 위를 봐. 위에 있는 내용을 보고 3번에 더 가까운지 5번에 더 가까운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자, 3번의 문장은 무슨 뜻이죠? Beyond the limit. 제한을 넘어서자. 뭐의 제한이냐면 rational knowledge can approach. 이성적인 지식이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를 넘어서자. 그 말은 이성적인 것보다 뭔가 더 훌륭한 것이 있으니 그걸 따르자라는 거고, 지금 5번의 내용은 뭐다? 뭐가 아니라 perception of a figure, 어떤 인물이나 대상의 인지적인 것이 아니라 나레이 벗비구문이죠. 벗 뭐다? 이성적인 어떤 표현, 나타냄이 문제다. 문제로서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본문의 내용은
rational을 넘어서자이니 아니면 perception이 아니고 rational이다이니. 당연히 여기 위에 부분에도 보면은 두 가지를 구분짓고 결론이 나왔었잖아. 그래서 perception이 아니고 rational이다를 골라서 5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이 안 되는 이유는 이성적인 어떤 지식보다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본문의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 우리는 본문에 나온 내용들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점짜리 해결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5번은 비교적 조금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experts, 전문가들은 별로 고통받지 않는데 초보자들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중요한 component skill, 구성 요소적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more automated, 더 자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대. 너무 숙련된 나머지 어떤 일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어. 자, 1번의 중요한 힌트. Each of these. 자, 흐름과 관계없는 문제는 요런 지시사들, 접속사들을 잘 봐야 하는데, 자, 이 각각은 아주 잘 숙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를 필요로 해요? 인지적인 자원을 덜 필요로 한다.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요 각각 두 가지가 이렇게 이어지지. 그게 인지적인 요인을 덜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1번은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이 매끄럽다라고 봐도 되겠네. 즉 머리를 덜 써도 된다. 생각을 덜 해도 된다. 엑스퍼트들은. 자, 2번. 즉이 나왔으니까 앞문장과 같은 내용이 또 이어져야 할 거야. 자, 전문가들은 can perform, 수행할 수 있다. 복잡한 일들을. 그리고 심지어 뭐도 할 수 있어? combine, multitasks. 다양한 멀티플 과업들도 combine, 합칠 수가 있대. 즉 위에서 말한 것처럼 훨씬 더 일을 쉽게 해로 연결되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자, 3번은 근데 furthermore가 나왔다는 건 위에 나온 내용에 플러스 추가 하나 더 말하자면이 나와야 되는데 처음 시작이 누구야? beginners야. 근데 심지어 beginner가 뭐 하대? 훌륭하대. 뭐 하는데?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와, 우리 지금까지 계속 experts를 주제로 이 글을 이어가고 있는데 furthermore가 나오면서 beginner가 잘한다로 나왔으니 이 문장은 다소 어색해 라고 바로 3번을 찍지 마시고 4번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 4번에서 뭘 확인하냐면 이 3번 문장이 없어지면 요 4번이 요 2번하고 연결이 되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해볼게요. 자, this is not because 뭐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necessarily have more cognitive resource than beginner. 비기너들보다 더 많은 뭔가를 가졌기 때문은 아니다. 그럼 이 they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experts들을 가리키는 거야. 그치? 왜냐하면 비기너들보다라고 했으니까 이 비교 대상은 experts일 거 아니야? 그러면 3번에 나와 있는 이 비기너가 중간에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글이 이어지는 이 they가 받아주는 말은 2번에 나와 있는 experts일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굳이 답을 더 찾기 위해 가지 않으셔도 되죠. 그래서 3번으로 명확하게 근거를 찾았으니까 체크하시고 더 읽지 않고 끝내면 된다. 근데 혹시나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밑에 풀이로 조금 더 보자면 on the other hand가 나오면서 비기너는 하고 5번에 등장을 해. 그 말은 비기너에 대한 설명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5번부터 나온다. 그래서 3번은 더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36번은 다소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36번 같이 순서 맞추는 문제는 한 번에 잘 풀어야 한다. 안 그러면 일단 한번 꽂히면 어떻게 돼? 답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 한 번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근거들을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시사나 아니면은 어떤 내용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반드시 한 번의 생각을 잘 해서 풀어야 한다. 자, 내용 볼게요. 네모박스의 내용 보면은 우리 주변에 뭔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이게 뭐와 관련이 있어지냐면
안전과 보안과 관련된 것들로 이제 연결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위에 나와 있는 뭐 자동차나 비행기나 기타 등등 모든 기계들이 transform themselves. 그들 스스로가 뭐로 바뀌게 된다? 어떤 인터넷 코드화가 된다. 그 말은 즉 소프트웨어화 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A의 첫 줄을 읽어볼게. As 뭐 때문에? 뭐 하면서? All this code grows in size and complexity. 사이즈와 복잡성이 이러한 코드들이 계속 복잡해지고 자람에 따라 so too 또한 그러하다 do numbers 숫자들 또한 그러하다 뭐 자란다는 거지 에러와 소프트웨어 버그들의 숫자들도 또한 grow 자라고 있다. 그 말은 이런 코드화 부호화되는 것이 더욱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류도 더 많아진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마치 해석이 요 컴퓨터 코드를 그대로 받아서 이해가 받는다라고 봐도 전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 자, 그래놓고 자 B의 첫 줄 읽으시면 This is the basis. 이것이 기본이 된다. 뭐에 대한 근본이 되냐면 malware attacks. 이거는 잘못된 기계들의 공격 이런 뜻이지. 잘못된 것들의 공격의 근본이 되어지는 것. 자, 뭐 하려고? take advantage of는 무엇을 이용해 먹다라는 뜻이잖아. 이 컴퓨터 버그들을 이용하여 기계들을 공격하려는 것의 근본이 된다. 그럼 뭔가 위에서 뭔가 근본적으로 이 버그들이 막 쌓여가지고 이것이 기계들을 막 공격하게 되는 것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A의 뒷부분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버그들이 등장을 하고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것을 베이시스로 한다라고 볼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읽을 때 A 다음에 B가 나오는 건 좋겠다, 맞겠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C가 앞에 들어갈 거냐 뒤에 들어갈 거냐의 문제인데 C의 내용을 보시면 거의 예시와 가까워. 어떤 물리적인 것들이 나오면서 이 이제 자동차가 예시로 나오는데 자동차란 뭐 하는 거? 마치 우리가 컴퓨터를 타고 다니는 거와 같다. 또 비행기는 어떤 거다? 마치 flying Solaris boxes. 뭔가 이 전지를 이용한 박스를 타고 다니는 것과 같다. 즉, 위에 여기 네모 박스에서 말한 것처럼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코드화되고 있다라는 것의 예시처럼 나오거든. 그래서 예시는 이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모박스에 대한 부연 설명을 구체화되게 만드는 것이라 C 다음에 A, B 순으로 이어지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3점짜리인데요. 주제가 조금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모박스의 내용을 보시면 blushing, 이게 뭐지? 이렇게 얼굴이 볼이 발그레해지는 거를 blushing이라고 하죠. 얼굴이 빨개지는 것. 자, 이런 현상은 뭐라고 다윈이 보았냐면 involuntary physical reaction. 비자발적인 신체적 반응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냥 비자발적으로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게 블러싱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A의 첫 줄 볼게요. 자, maybe our brief loss of face. 얼굴을 잠깐 잃는 것. 이게 막 가리키는 게 뭐지? 즉 얼굴이 약간 붉어져서 조금 변화했다란 표현을 이렇게 쓴 것 같아. 얼굴에 블러싱이 되는 현상이 benefit, 유익을 줄 수 있다. 뭐에? long term, 장기간의 cohesion of the group. cohesion 우리 본 적 있는데 응집성, 결합성이란 뜻이었죠. 어떤 그룹의 결속력을 장기적으로 볼 때 유익을 주는 게 얼굴에 블러싱이래. 그러면 이거는 블러싱의 어떤 측면인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을 가리키고 있네. 자, B의 첫 줄 볼게요. 자, B의 첫 줄은 우리가 뭔가 당황스럽거나 뭔가 어떤 상황에 이렇게 처해지게 되면은
혼자 있을 때는 don't blush 한대. 근데 언제 blush 하게 되냐면 what others are thinking of us. 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려할 때에 블러싱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요 네모 박스에서 블러싱이란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지금 구체적인 설명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그럼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 그래서 블러싱이 일어나는 건 부끄럽다는 거잖아. 자, 그래서 그냥 위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부연 설명한다 또는 약간은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라는 거여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측면의 글이라고 조금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C에서 까먹지 말아야 할 거는 그러나가 나왔어. 자, 그러나 읽어보다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블러싱은 사실상 제공한다. 긍정적인 사회적 목적을 제공한다 라고 했어. 그 말은 블러싱이 일어날 때 사회적 목적을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지. 자, 그러면 지금 however라는 것 때문에 C와 A 중에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however가 먼저 나와줘야 하니까 C 다음에 A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해. 그리고 요 C와 A와 결이 다른 요 B는 네모 박스와 조금 더 결과 별이 비슷하기 때문에 B 앞으로 온다 라고 보시고 답을 푸셔야 되겠습니다. 요 문제는 however 요거 하나, 얘 때문에 C와 A의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순서 문제는 접속사와 내용 둘 다를 잘 체크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8번은 처음 시작하자마자부터 선생님이 위에 뭐라고 써놨냐면 1, 2, 3번을 답으로 고른 친구들은 스스로 꿀밤 한 대 때리고 정신 차리자. 자, 왜 그런지는 읽다 보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중요한 거. 우리 네모 박스 안에서 힌트 중요하게 찾아야 되는 건 instead야. 대신에 라는 말이 나와야 되면 앞뒤의 내용이 지금 순조롭게 연결되는 건 아닌 거야. 자, 네모 박스의 내용 보시면 understanding the moral values. 근데 누구? 과학자들. 근데 어떤 과학자들? 도제나 견습을 하고 있는 과학자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연구원이나 진짜 막 학자라고 보기에는 약간 부족한 지금 연구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도덕적인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 온다? 동료들과의 사회화를 통해서 온다라고 나와요. 자, 밑에 그럼 내용을 한번 봅시다. 밑에 내용은 뭐가 나오냐면 어떤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institutionalized, 즉 뭔가 산업화라고 부른다. 어떤 일이 기계적으로 일어날 때 산업화라고 설립화, 사업화, 산업화라고 부르는데 자, 1번의 중요한 힌트는 자, 이 institutionalization은 하고 요 말을 그대로 받았어. 자, 이것이 뭐냐 하면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형식적인 틀을 가지고 규칙과 프로토콜이 적혀져 있는 어떤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래. 1번 이거 하고 2번 이거 하고 3번 이거 하고 요게 뭔가 제도화하는 것, institutionalize 하는 것 또는 구조화하는 것이래요. 자, 그래서 2번을 마저 읽다 보면은 2번은 요 특징들이 나오는 분야들이 나오는데 이 분야들도 마찬가지로 this formal character, 이 형식적인 특징을 보여주더라 라고 하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요 형식적인 특징들을 반영하는 것의 예시로 등장을 했어요. 우리의 instead가 아직 들어갈 곳이 나오지 않았지. 또 다른 기관들에서는 이라고 나왔는데 다른 기관들에서는 이라고 나오면서 지금 사이언스가 예시로 등장을 이제 해보겠대. 근데 이 사이언스는 이것을 따르지 are not like this 라고 했잖아. 이것을 따르지 않는데 자, 그럼 1번, 2번 하고 여기 3번까지는 과학이 아닌 요 institutionalize가 적용이 되는 분야가 여기 3번까지 앞에까지 나왔던 거고 지금부터 과학 얘기를 시작할 거야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4번 보시면
요 과학자들은 they are not formally instructed. 뭔가 형식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래. 어떻게 하면 좋은 과학자가 될까를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로 나열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대신에 우리 네모박스 뭐를 통해서 배운다? 사회화를 통해서 배운다가 여기 5번에 들어가 줘야 돼. 그럼 5번이 들어갔으면 그 뒤에 힌트가 있는 것도 근거를 찾아야 되죠. 자, 우리는 think that these values, 이러한 가치들. 자, 이러한 가치들 아까 뭐였지? 저 위에 있던 도덕적 가치들을 가리키는 거잖아. 와, 5번에다가 쏙 집어넣으면 되겠다라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 2, 3번은 과학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답으로 절대 체크해서는 안 됐었다. 그리고 instead가 나올 만한 부분은 부연 설명이 덧붙여야 되는 부분이라 5번이 된다. 라고 결론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9번, 39번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얘도 3점짜리로 약간 난이도가 조금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틀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들을 한번 찾아가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네모박스 보시면 as a result 결과적으로가 나왔지. 뭐 어떤 현상에 대한 결과로 그들이 잘 알맞게 되고 더 잘 자라. 그러나가 중요해. They aren't particularly long-lived. 오래 살지는 못해. 맞긴 맞는데 오래 못 살아가 결론이래. 자, 그럼 밑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밑에 내용 보시면 처음에는 보면은 when trees grow together 이라고 나와. 나무들이 함께 자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쭉 나오다가 마지막 뒤에 부분 보시면 because nothing remains but stump. 나중에는 뭐만 남게 되니까 그루터기, 즉 어떤 나무의 밑부분, 밑둥만 남게 된다라는 부분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every tree now grows on its own. 자기 스스로 자라야 한대. 즉 나무가 혼자 자라야 할 때에 대한 상황이 지금 나오게 된 거야. 자, 그러면서 some individuals, 여기 있는 individual을 개인이라고 하면 안 되지. 어떤 나무들은 photosynthesis, 광합성을 한다 밑에 나와 있어요. 근데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외워두면 좋겠네. 광합성을 해, like mad. 마치 뭐처럼? 미친 것처럼? 이렇게 봐야 되나? until 뭐 할 때까지? Sugar positively bubbles along their trunk. 그들의 나무 기둥을 따라 뭔가 꿀이, 설탕이 긍정적으로 bubbles,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광합성을 해. 즉 혼자 열심히 광합성을 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자, 근데 다음 2번 뒤에 보시면 This is because, 이것은 뭐 때문이냐. 나무가 can be only as strong as, 오직 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on the forest, 숲에서. 근데 뭐 주변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숲에서만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오직 이 현상은. 그러면 지금 앞에 열심히 나 혼자 스스로 광합성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 라고 했는데 이 현상은 오직이라는 게 또 힌트가 되죠. 강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주변에 뭔가 환경에 의해서 환경이 둘러싸고 있을 때, 강한 환경이 둘러싸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대. 자, 그래서 지금 1번의 내용 보시면 지금 답이 앞부분에 나와서 좀 힘들었을 텐데 결과적으로잖아. 열심히 내가 뭔가 스스로 광합성을 개인이 하면 잘 맞고 자라기는 하지만 오래는 못 살아. 왜냐하면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것이 강할 때에만 오직 나무들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이 나오거든. 자, 3번에 보시면 그리고 라고 나오면서 There are now a lot of losers in the forest. 숲속에 그렇게 혼자 일하다가 보면은 계속 루저가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맥락으로 계속 앞에서 이미 그러면 혼자 자라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은
힘들어라는 내용이 나와야 3번에서 루저들이 등장해 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4번에도 보면은 weaker members가 등장한다고 하죠. 얘네들이 suddenly fall behind. 어떻게 된다? 뒤처지게 된다. 그러면 잘 자라기는 하나 오래 살지는 못하는 녀석이 앞쪽에 등장을 해줘야 지금 3번과 4번이 이어서 계속해서 그 말을 받아 설명할 수 있겠네. 그 원인에 대한 거는 이제 2번 이하가 되겠고. 그래서 요 3, 4번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 5번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거든. 3, 4번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 5번까지 싹 다 나오는 것. 그 다음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려면 우리 결과적으로 약해지는 녀석들, 결국 오래 살지 못하는 녀석들은 여기 2번에다가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는 3점짜리가 아니었는데 내용이 아마 아주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배경 지식이 조금 있거나 아니면은 요 natural selection이란 표현을 본 적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조금 익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오히려 3점짜리만큼이나 어려운 문제로 좀 여겨졌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일단 natural selection은 어디에 나오느냐? evolutionary process 나올 때 항상 같이 나오는 표현이야. 이게 진화론에서 자연 선택설, 자연 도태설 들어본 적 있나요? 얘는 어떤 내용이냐면 추가 설명을 밑에 해줬지. maximally fit individuals. 아주 극대화로 알맞게 된 개인들 또는 생물들만 살아남는다. 뭐에서? 환경에 적응을 해서. 그래서 진화론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을 하는 친구들은 살아남고 살아남지 못하는 친구들은 도태된다. 요게 내추럴 셀렉션의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런 배경 지식만을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본문에 힌트들이 반드시 들어있어. 그래서 그 힌트들을 찾아가는 부분들을 좀 볼게요. 여기 중간에 보면 evolutionary baggage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subsequently 연속해서 constrained future evolution 앞으로 다가올 진화를 계속해서 constraint 제한을 거는 어떤 baggage 묶음들을 우리가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대. 여기 지금 보면 위에 어떤 ancestor들은 유전적으로 자녀들에게 또는 그 아래 자식들, 동물들에게 이 evolutionary baggage라는 걸 물려주는데 즉 앞으로 다가올 환경이나 진화에 있어서 뭔가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을 물려준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서 쭉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뭐로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환경이 may equally be seen 동일하게 뭐로 여겨질 수가 있다? 장애물 또는 제한으로서 여겨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또 예시로 코알라 베어의 예시가 나오는데 얘가 유칼립투스 나뭇잎을 먹고 자라. 하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유칼립투스 이 이파리들이 없는 곳에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먹어야 하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제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각각 단어들을 이제 넣어서 이제 메모 박스의 문장을 요 natural selection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읽어보자면 the survival characters 생존하는 인물들 또 여기선 생물들이겠죠. 생물들은 that an organism currently carry may act as an 빈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이 빈칸으로서 여겨지더라도 to its adaptability 그것에 적응에는 현재 지금 뭔가 A라고 여겨질지라도 when the organism find itself 그 생물체가 뭐 하게 되면 find itself cope with가 대처하다란 뜻이지 변화에 대처하게 되면 that arise in its 빈칸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처하게 되면 될 때 그것의 환경에 빈칸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우리 본문에 있는 답을 넣어서 해석을 해볼게.
생존하려고 하는 생물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뭐다? 장애물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건 그 환경에 대해 뭐 하려고 할 때? 변화하는 환경에 코빗 대처하려고 할 때. 근데 그 환경이라는 건 어떤 것이야? 지금 당장 일어나는 주변의 환경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에 있어서 대처하려는 변화에 있어서 적응하려는 녀석들, 이 녀석들에게 처음에는 이것이 장애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이것들을 쭉 이겨냄으로써 어떻게? Maximal Fit Individual이 되면 살아남아 갈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게 본문의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부터 45번까지는 내용이 좀 쉬워서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41, 42번까지만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점짜리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윗줄, 첫 줄을 좀 먼저 설명하자면 협상에 있어서 fixed pie가 있을 때를 지금 가정해보자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fixed가 뜻이 뭐죠? 수리된 이란 의미도 있지만 고정된 이란 뜻이지. 그럼 갑자기 파이는 왜 나오는 거야? 즉 고정된 어떤 파이가 있는데 negotiation이라는 건 협상이라는 건 누가 얼마만큼을 먹을지를 결정짓는 거일 거 아니야? 파이가 여러 가지가 존재할 때는 협상의 여지가 굉장히 되게 다양할 수가 있어. 근데 딱 고정된 파이를 가지고 협상하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본문에서 쭉 설명을 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지금 밑에 이제 ABC 단어 어휘 문제도 풀어야 되고, 그다음 그래 주제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5번째 줄 한번 볼게요. 자, with no possibility for integrative settlement.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뭐에 대해서? 통합적인 뭔가 해결책에 대한 지금 가능성 자체가 없어. 파이가 일정하니까. 그리고 mutual beneficial trade-offs. 뭔가 상호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거래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닌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they suppress, 억누른다, 억제한다, effort to search for them. 그것들을 찾으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를 않아. 파이가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뭔가 다른 요소들을 통합해볼까? 뭔가 상호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밑에 예시로 보면은 임금, 샐러리 얘기가 나오는데 노동자들은 7만 5천 불을 요구하지만 employer, 고용주들은 7만 불만 요구해. 딱 정해져 있어. 자, 이런 경우에 어떤 게 대안이 될 수 있냐면 moving expenses and starting dates can also be negotiated. 금액은 딱 정해져 있지만 어떤 비용을 움직이거나 또는 시작하는 시점을 언제로 할래? 라고 하는 건 오히려 협상 대상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금액이라는 파이는 딱 서로 고정돼 있지만 금액 외적인 부분들, 날짜 조정 같은 것들은 충분히 협의가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되게 될 때에는 the resolution of salary issue, 이 임금 문제에 대한 결과 또는 해결책이 뭐가 될 수 있다? block, 막다란 뜻이 아니라 오히려 풀려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파이가 고정돼 있을 때에는 파이는 그대로 두고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이 혹시 더 있는지를 찾아본다는 거예요. 위에 말한 선생님 내용은 그럼 뭐예요? 파이 자체를 통합하거나 파이 자체에 대한 내용을 바꾸는 거는 가능하지 않아. 하지만 그 외적인 요인이 들어갔을 때는 해결이 가능하다 하여서 B가 이제 답이 되지 않는 걸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밑에서는 한번 볼게요. 예시로 뭐가 등장했냐면 prosecutor, 검사하고 defense lawyer, 방어하는 변호사니까 이게 검사와 그 다음에 요
상대 측에 있는 변호사들이 jail sentence, 요 jail이라는 단어는 교도소고 sentence는 이제 문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법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판결이라는 말이지 얼마나 감옥에 있을지에 대한 판결을 놓는 예시가 나와요. 자, 이럴 때 negotiators focusing on the values. 여기 밑에 보면은 some이 나오고 others가 나오고 still others 나오는 거 보이나요? 여기 지금 세 가지 입장이 나와. 이 세 가지 입장 중에 협상가들은 가장 집중을 덜 least likely to see. 가장 적게 볼 거야. 뭐에 대해서는? value에 대해서는. 즉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논하기보다는 그 가치 외에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파일을 가지고 뭔가 협상을 할 거다라는 예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위에 나와 있는 문단의 예시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문단과 같은 맥락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겠지. 즉 파이는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건가를 보는 건데, 그럼 윗글의 주제가 뭔가를 보시면, 자, 일단 1번에 이 픽스드 파이라는 것은 제로섬 게임의 핵심이다. 제로섬이라는 건 뭐죠? 이쪽도 저쪽도 다 더하고 나니 0이 된다. 아무도 이익을 보지 않는 상황이다 라는 거잖아. 근데 이 픽스드 파이가 있으면 아무도 이익을 보지 못한다가 글의 주제가 아니라, 아무도 이익을 보지 못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요소들을 찾아서 해결책을 보는 것, 이 고정적인 것 외에 다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글의 주제가 되겠지. 다음 2번은 임금 협상 얘기, 요거 위에 나와 있던 예시에만 해당되는 거라 상관없고, jail sentence는 아래에 있던 예시에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자, 아마 3번이나 5번을 놓고 답을 이제 고민하거나 틀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자, 3번은 negotiators, 협상가들아, wake up, 일어나라, 깨어나라, from the myth of mixed pie. 믹스드, 이게 딱 고정된 파이의 신념에서 깨어나라 라는 말은 뭔가 더 창의적인 해결책들을 찾아봐라 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 5번은 어떤 대안이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고정된 파이 효과를. 그러려면, 자, 이 두 가지의 고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what이에요.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까라고 물은 게 글의 제목이라면 우리 본문은 글에 어떻게 쓰여 있어야 돼? 자, 즉 다른 말로 하면 5번을 글의 주제라고 생각해 놓고 글을 써보자. 그럼 글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Fixed Pie Effects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화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야지 what alternatives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지. 근데 우리 본문은 해결책은 제시해주지 않았고 다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라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wake up 이라는 부분 때문에 3번으로 고르시는 게 가장 적절했겠습니다. 42번은 문제를 푸는 중에 우리 아까 블록 B 있었죠? 그 부분을 정답으로 보셨으면 됐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했고 내일도 빼놓지 않고 문제 풀어서 다시 또 만나도록 합시다.